눈으로 보는 것처럼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실감나게 여행을 안내해주는 이현주 여행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경남 통영을 다녀왔는데요. 네. 오늘은 전라도? 제 고향이도 네. 전라도라. 오늘은 농촌과 산촌과 어촌이 함께 어우러진 땅이자 돌을 뿌려도 감자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농사짓기 좋은 지형을 품고 있는 고장 전라북도 고창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전라북도 고창. 네. 고창 하면 말이죠. 네. 제가 옛날에 신문 기자들 다 한자 썼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고창의 창자가 폐자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고패라고 자꾸 읽어가지고 아주 놀림받았던 그런 양반이 있었어요. 고창의 그런 아픔을 그분께 남기셨군요. 전북 고패가 아니라 고창. 저 고창입니다. 네. 높을 고자에 시원하다는 창자. 그러니까 높을 고차에 시원한 창자도 되고요. 창자가 평평할 창대하다 할 때 그 예. 평평한 창자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창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지대가 높고 헛강과 같은 형국이라고 하는데 지형 자체가 좀 남달라요. 일단 동남쪽은 산이 있어서 지형이 높은 편이고 그 외의 지역은 지형이 낮은 구릉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서북쪽으로 또 가면 바닷가가 있고 갯벌이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내장산의 남동쪽이잖아요. 그렇죠. 정금 고창이. 옆쪽. 예. 그런데 그래서 산도 끼고 있으면서 구릉 너른 밭도 있고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또 갯벌까지 품고 있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좋은 게 산에서 나는 것, 들에서 나는 것, 바다에서 나는 것, 삼시세끼 네. 산천, 어촌, 농촌의 맛을 맛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 또 산과 더불어서 그 산으로 바다로 이어지는 강물까지 끼고 있어서 민물에서 나는 것들까지 맛을 볼 수 있는 미식가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미식의 고장이 바로 고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촌, 어촌, 농촌. 네. 야, 삼합이네. 삼합이죠. 네. 풍요의 땅이죠. 고창. 네. 유명한 것들도 많잖아요. 고창은 일단 우리나라 역사와 이렇게 문화유적을 가져간 곳으로도 되게 유명한데 먼저 이제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된 세계 최대의 군집을 이루고 있는 고인돌 유적이 있어요. 고인돌.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 군집이 있는 곳인데 447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정말 때묻지 않은 고창 갯벌이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해안선으로 유명한 명사슴리 해안가가 있고 또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 유명한 선운사도 있고요. 도립공원도 있고 국내 3대 읍성으로 해미읍성, 나간읍성과 더불어서 3대 읍성으로 꼽히는 그 고창읍성도 있고요. 또 영화 도리아가로 유명한 신재호 그 선생님의 생가와 네. 판소리 박물관, 석정 온천 관광지까지 있어서 온몸으로 다양하게 자연과 역사적으로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데 그냥 딱 고창에 가서 제가 그 고인돌 유적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도 이곳이 참 살기가 좋았구나. 네. 과거에서부터 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다라는 건 그 과거부터 이 지역이 가지고 있던 풍요로움이 이어져 왔다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사시대부터. 그렇죠. 네. 여기가 아주 좋은 데니까 여기서 터 잡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그 많은 지금 얘기해 주신 것만 해도 진짜 재밌고 볼 만한 게 많은데 그 다 둘러보려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네. 무엇부터 먼저 구경을 가야 될까요?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약간 색감으로 주제를 잡았어요. 컬러. 네. 고창은 계절에 따라 그 색감이 굉장히 선명하고 아름다워요. 계절에 따라 색을 달리하는 풍경들이 많은데 요맘때 고창에 가시면 보랏빛 풍경을 마주할 수 있어요. 라벤더? 맞아요. 역시 아시는군요. 예. 라벤더의 라벤더 밭이 착 펼쳐진 풍경을 보려고 홋카이도도 가시고 막 남프랑스도 많이 가시잖아요. 네. 이제 고창에 가시면 돼요. 네. 고창 그 공읍면에 가면 그 청농원이라는 그 농장이 있어요. 이곳에 한 2만여 평에 지금 이제 여름이 다오는 6월 초부터 라벤더 밭이 펼쳐져요. 라벤더 밭이 펼쳐지는데 또 이 중간에 한옥까지 어우러진 풍경을 볼 수 있어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이색적인 풍경을 보실 수가 있고 또 더불어서 이제 6월 초 중순이 넘어가면 라벤더와 더불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꽃인데 수국 정원도 펼쳐져요. 수국. 네. 그래서 이 농장 수국이 사이로 조금 일찍 피는군요. 수국이 물숫자거든요. 네. 물이 많은 계절에 펴요. 아. 6, 7월쯤에 많이 켜서 전국적으로 수국 축제가 6월에 많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라벤더와 수국정원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라벤더 밭을 이렇게 길이 나여 있거든요. 그 길을 따라 그 몽환적인 보랏빛을 착 걷다 보면 원래 라벤더가 심신 안정에 좋다 그러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약간 몸과 마음이 되게 릴렉스 되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고 또 올해 내일부터 라벤더 축제가 6월 23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내일부터 시작이네요. 네, 5월 24일부터 시작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가시면 6월까지 라벤더와 수국을 즐기실 수가 있고 또 가을에 가시면 이 농원이 그 핑크빛으로 물들어요. 핑크뮬리가 또 가득 농원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핑크뮬리라고 해서 약간 은은한 핑크색 약간 먼지 괴물처럼 이렇게 은은한 핑크빛의 식물이 있어요. 요새 그 인생 사찍으러 많이들 가시는데 젊은 분들이 가을에는 또 그 핑크빛으로 물드니까 지금은 보랏빛 보시고 가을엔 핑크빛 풍경을 보시러 떠나시기 좋은 곳입니다. 네, 사진 찍기 정말 좋겠네요. 찍으면 너무 예뻐요. 보랏빛 고창. 네. 그런데 고창하면은 그 푸른색이 좀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청보리만 많이 떠올리시죠. 네. 그런데 청보리 밭은 5월 중순이면 푸른빛을 잃어요. 이 이제 청농원에서 가까워요. 한 1km 가면 그 유명한 학원 농장이 있는데 지금 이곳에 가시면 아마 푸릇푸릇보다는 약간 누르스름한 색깔이고요. 6월에 가시면 황금빛 보리밭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청보리밭과는 또 다른 그 느낌이 있어요. 청보리가 이제 금보리가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이길로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사이로 쓱 들어가면 보리들이 싹 움직이는 소리와 더불어서 요맘때는 그 보리가 익어서 구수하게 풍기는 그 내음은 약간 덤으로 마주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가셔서 보랏빛 보시고 여유가 되시면 쭉 조금 더 옆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황금빛 보리밭 물결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보리밭도 예쁘지만 황금빛 보리 물결도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아까 색깔로 이제 저 고창을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보랏빛, 라벤더 시작해서 청색과 황금색. 네. 그 다음은 어떤 색깔입니까? 보라색과 황금색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시기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가장 예쁜 색깔은 푸른색이죠. 실록의 색깔이 예쁘잖아요. 오늘은 이 고창에서 실록을 보기 좋은 곳으로는 제가 고창읍성을 추천을 드려요. 혹시 가보셨나요? 고창읍성? 못 가봤습니다. 가보셨군요. 3대 읍성 중 하나라고 했는데 그 읍성 중에서 가장 아기자기 예쁜 성이에요. 자연 속으로 만든 성인데 야트막한 산을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읍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딱 그 고창 읍성에 그 능선에 올라서면 둘레길처럼 한 바퀴를 쭉 돌아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면 고창의 푸른 아기자기한 한옥과 초가의 모든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고 또 그래서 이 성은 또 이제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과거에 이 성을 여성들이 쌓았다는 전설이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매년 그 여성분들이 이렇게 백제 때 쌓았을까요? 그 전에 조선 때 쌓았습니다. 조선시대 때 쌓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성밟기 놀이를 여성들만 참여하는 성밟기 놀이를 하는데 여기에 가면 그 앞에 써 있어요. 이 읍성 그 한 바퀴를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바퀴를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를 돌면 극락완생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읍성이 삼각기를 도는 것도 좋지만 안에 풍경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사실 세 바퀴 돌기는 좀 바쁘더라고요. 저는 한 바퀴를 돌고 성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이 성 안으로 들어가면 푸르른 나무와 정말 그 유려하게 뻗어 있는 소나무들과 푸른 잔디, 나무들이 초록 세상이네요. 네, 초록 세상이고 그 안온한 성각이 쌓인 숲의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그걸 보느라고 제가 3번은 못 돌고 한 번씩은 꼭 돌았습니다. 네. 극락왕생까지는 안 하시는. 다리병만 나와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읍성이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읍성 안에서 놓치면 안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디든 다 예쁘고 위쪽은 이렇게 소나무 숲이 있고 되게 예쁜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이제 성의 오른쪽 왼편에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정표가 있어요. 맹종죽립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죽순 얘기하면서 맹종죽이 대나무 중에서 가장 굵고 높게 자라는 대나무거든요. 요 맹종죽 숲에 딱 가시면 가자마자 이렇게 뭔가 느낌이 서늘하게 와요. 그리고 정말 10m가 넘게 쭉쭉 뻗어있는 대나무 숲이 약간 무슨 중국 사극에 나올 것 같은 풍경의 느낌이 쫙 드는데 여기에 딱 들어가서 바람이 싹 불면 그 댄니 부는 소리라고 하거든요. 대나무 숲 들어가면 선선하죠. 한여름에 가도요. 제가 땡볕에 갔는데도 들어가니까 서늘해요. 그 어떤 에어컨을 튼 것보다 서늘하고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이곳에 딱 들어가서 사진을 딱 찍으면 되게 묘한 느낌의 푸르른 느낌인데 뭔가 기세가 좀 있는 느낌이 있어서 쭉쭉 뻗은 느낌이 있어서 흔히 볼 수 없는 맹종 중립의 숲이니까 이것도 한번 여기 이곳에 가셔서 푸르른 풍경을 한번 남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초록색. 초록색. 다음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저희가 보랏빛 갔다가 황금빛 갔다가 푸른색을 갔는데 고창하면 또 떠오르는 색깔은 없으신가요? 검붉은색. 검붉은색. 많은 분들이 고창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농장의 성모 오리밭을 떠올리시고 또 하나 고창 선운사의 붉은 동백을 떠올리세요. 버건디 컬러. 그런데 지금 동백은 졌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창에 붉은 빛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고창에 언제나도 마주할 수 있는 아름다운 빛이 있어요. 아니 복분자가 버건디 컬러. 그렇죠. 하지 않나요? 그건 입으로 즐기는 게 더 행복하고요. 사실 보는 것보다. 지금은 제가 가서 눈으로 볼 곳을 소개해야 되니까. 네. 복분자 좋아하시는군요. 저희가 뭐 이렇게 농원 그 들녘에서 풍경도 보고 그 산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에서도 풍경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창이 또 어촌의 풍경도 있는 곳이라 바닷가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안가랑 갯벌이 되게 많은데 다양한 해변 중에서 그 상하면에 가면 구시포라는 해수욕장이 있어요. 구시포. 네, 정말 천혜의 자연미를 타고났는데 길이는 한 해안선의 길이는 한 1.7km가 되고 그 백사장의 그 폭이 한 2m 정도 되는데 딱 그 물이 빠지고 나면 모래사장이 엄청 단단해져서 축구를 해도 될 정도의 단단하다고 해요. 네. 갯벌 없이 모래사장으로만 딱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앞에서 딱 보면 뒤에서는 송림숲이 착 있고 평평하게 깔린 거기 모래사장이 있고 그 너머에 가막도를 비롯해서 이렇게 섬들이 점점이 떠 있거든요. 해질 무렵이 되면 그 섬 너머로 해가 지는데 그 서해안 쪽은 어디에든 일몰이 예쁜데 그냥 바다에 떡 지는 것보다 이게 섬 너머로 지면 섬은 어두워지면서 반대급부로 그 붉은 태양이 지는 빛이 더 붉고 진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검붉은 빛이 쫙 펼쳐지면서 해질 무렵에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조개구이를 드시죠. 조개구이. 네, 조개구이를 보면서 일몰을 딱 보고 오면 마음도 붉어지고 볼도 붉어지고 그렇습니다. 여기 야영도 하기 좋겠네요. 야영하기도 좋고 캠핑장도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 그냥 90호 해수욕장 가면 여기저기 요맘때는 막 텐트도 많고 해서 그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이제 막 휴양 좋은 느낌도 좀 있고 네. 그 앞으로 쫙 그 조개구이 집들이 쫙 나란히 있어요. 네. 그 누구도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네. 딱 그 풍경에서 조개구이 딱 보시면서 일몰 딱 보면 정말 아름답죠. 이쪽이 또 조개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백합이랑 동죽이랑 네. 그래서 가는 족족 그 동죽 짬뽕이 되게 맛있거든요. 저렴하고 그래서 동죽 체험하기도 되게 좋아요. 할 곳들이 많아서 동죽 체험하고 오셔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라면에다 동죽만 넣어서 끓여도 라면의 격이 올라가고 동죽을 뜨거운 물에만 살짝 끓여가지고 부추 넣고 딱 먹으면 동죽이 작은데 안에 품고 있는 육즙이 되게 쫄깃하고 정말 그 바다가 품은 짭조름한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씹을 때마다 촉 터지는 바다의 맛이 정말 맛있어요. 작년에 제가 변산 갔다 왔는데 그쪽도 좋죠. 고창까지 더 내려갔다 올 걸 그랬는데. 저는 개인 고창 바로 아래 영광인데 네. 쭉 같이 순서대로 가시면 정말 좋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 이현지 기자께서는 특기가 먹는 거, 걷는 거. 네. 이 두 가지라고 들었는데 고창에서 걷기 좋은 데는 어디입니까? 고창에서는 뭐 제가 사방 어디든 걸어 다니는데 제가 제일 많이 소개했던 거는 이제 선운사 도설정 길이었는데 제가 그 다음으로 걷기 좋은 곳을 이제 그 도설전을 많이 소개했으니까 소개해드릴 곳은 고인돌 유적지예요. 네. 고창에 가면 고인돌 유적지라는 곳이 있는데 일단 딱 가면 박물관부터 먼저 보시면 좋아요. 굉장히 잘 꾸며져 있어요. 네. 선사시대 생활 문화를 막 실감나게 디오라마로 재현해 놨는데 뭐 체험 공간, 전시실, 야외 전시장까지 싹 보다 보면 청동신기 시대, 뭐 선사시대 과거 우리 선조들의 삶과 죽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되게 흥미롭고 재미나게 꾸며져 있어서 또 아이와 함께 여행하신다면 꼭 가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딱 이 박물관 밖을 나오면 이제 고인돌 유적지를 따라서 길들이 쫙 이어져 있어요. 1코스부터 6코스까지 있는데 6코스 빼고는 다 길이 이어져 있거든요.
그 길을 딱 그냥 나트막한 야산에 이렇게 고인돌들이 있는 길을 따라 쭉 걸으면 돼요. 그 길을 딱 들어가는 순간 아득한 옛날로 걸어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쑥 긋다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고인돌도 있고 작은 고인돌도 있긴 하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옛날 사람들이 저 200톤, 300톤 하는 저 돌들을 어떻게 날랐으면 외계인이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랬군요. 그런 합설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아,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걸 쌓았을지 그리고 네. 모든 이렇게 단합으로 하는 것들은 소망을 품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망을 품었을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 갔을 때는 여기 고장 지인분과 같이 갔었는데 옛날에 이 동네 분들은 할머니들은 이 고인돌 위에서 고추 말리고 뭐 말리기 좋잖아요. 깨끗하고 아이들은 이 위에서 막 뛰고 놀았대요. 과거에는. 그랬겠죠. 예, 이게 고인돌 유적인지 세계 문화유산인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나가다 보면 그런 풍경도 보이고 정말 평평하게 돼 있어서 올라가서 약간 낮잠 즐기기 좋을 것 같은 그런 곳들도 있는데 과거 사람들은 정말 그랬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앞서 내드린 퀴즈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네. 이 고창의 유명한 과실주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을 먹고 요강을 엎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산딸기와 닮았지만 열매가 익을수록 붉었던 색이 점점 검게 변합니다. 1번 포도, 2번 체리, 3번 복분자. 정답 아시는 분은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참여해 주십시오. 고창에서 돌아볼 곳들 소개해 주셨는데 좋은 식당도 좀 알려주셔야죠. 네. 근데 그에 앞서서 문자 몇 개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도율파파님 오늘도 문자 주셨네요. 저는 고향이 고창이어서 고창에서 조금 더 나가면 내소사라고 있어요. 아우 저 내소사 잘 알죠. 거가 고향이지요. 고향 가고 싶네요. 내소사 가시면 율금 막걸리라고 있습니다. 끝내줍니다. 드셔보시길요.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 내소산에 앞에 들어가는 전나무 숲길이 되게 좋거든요. 네. 오대산처럼 전나무 숲길을 끝나는 즈음에 이 막걸리를 파는 파전집이 많아서 네. 저는 딱 내소사 들어갔다 나와서 그 막걸리를 먹고 돌아옵니다. 네. 소정방이 왔다는 내소사. 네. 5400번님. 고향이 고창 90호인데 반갑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아까 90호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90호 해안 쪽에 네. 조개구이도 좋고 일몰도 아름답고 야영도 가능하고 캠핑도 가능한. 네. 네. 밀물 들어오면은 한 2m 정도 남는데 썰물 빠지면 축구해도 된다고. 그 정도로 그 단단하다. 백사장이 단단하대요. 예. 네. 8182님 안녕하세요. 저는 순창의 고향입니다. 순창에도 오늘 정답인 이것 재배를 엄청 많이 합니다. 맞아요. 순창에는 요강이 하나 있습니다. 요강바위. 아 맞아요. 그거 깨졌나요? 깨지지는 않고 아 누가 깨뜨리지 정말 않았을까? 그 계곡 그 강가에 그 모양이 있는데 한때 이 요강바위 분실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 가져갔다가 실제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얼마나인데 그걸 되게 크고 무거운데 그걸 어떻게 가져가는지도 의문이긴 한데 그 순창을 떠났다가 돌아온 게 일이 있어서 전 기사로 읽었었어요. 네. 네. 문자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말이죠. 네. 식당 소개 네. 해주세요. 근데 알겠어요. 저는 고창하면 장어부터 생각나거든요. 그렇죠. 역시 아시는군요. 그 고창하면 많은 분들이 장어 떠올리시고 또 장어하면 풍천 장어를 떠올리세요. 전 무조건 가면 고창 가면 무조건 장어는 먹고 옵니다. 저는 풍천을 지도에서 한참 찾았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풍천이 어느 지명인 줄 아시는데 네. 풍천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바람 풍자의 내천자에서 네. 그 바람의 강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 지역이 어떤 고장이 아니라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지형을 풍천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시기에 강물을 밀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바람이 같이 불어오거든요. 네. 그런 고장을 풍천이라고 하고 고창 바로 북쪽에 이렇게 땅에 쏙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강 이 고창이 네. 인천강과 그 앞에 해안가가 만나는 곳이 딱 선운사 도립공원으로 들어가는 그 인천강 입구예요. 그래서 선운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에 가시면
여기저기에서 막 장어 굽는 냄새가 폴폴 나는 장어타운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창 갔는데 고창 장어가 아니고 왜 풍천 장어인가 하시는데 그 지형에서 잡은 장어를 풍천 장어라고 해서 그렇고요. 과거에 또 이 지역이 이 장어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장어는 크게 네 종류거든요. 아시겠지만 붕장어, 바다장어 있고 갯장어, 여름에만 잡히는 갯장어가 있고 그리고 부산에서 유명한 꼼장어 있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민물장어가 있는데 뱀장어라고 해서 이 장어는 바다에서 태어나서 강물로 거슬러 올라서 자라는 걸 이 민물장어 뱀장어라고 해요. 이 장어가 유명한 곳이에요. 여러 장어들 중에서도. 근데 또 고창이 워낙에도 풍족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 지역에서 어렵사리 바닷물을 헤치고 들어와서 이 인천강에서 많이들 자랐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예전처럼 이렇게 뚫고 오는 실치들이 많지 않아서 실치를 구해다가 이제 키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어의 일생이 과학적으로 아직 완벽하게 그 규명이 안 됐다고 하죠. 맞아요. 장어랑 해삼이랑. 네. 근데 고창의 장어는 정말 맛이 다릅니까? 제가 고창을 자주 가서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먹는 것과는 좀 달랐어요. 서울도 물론 맛있지만 제 입엔 맛있는데 그 고창에 갯벌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고창에서는 약간 개발해낸 방식이 갯벌 풍천장어라는 그 방식으로 장어를 양식을 해요. 보통 모든 장어들은 일단 다 양식으로 키우거든요. 네. 키운 다음에 이 고창에서는 이 양식한 장어를 갯벌에다가 일정 기간 풀어놓는데요. 근데 그 사이에 사료를 주지를 않아요. 네. 그러면 그 장어가 그 갯벌에 있으면서 그냥 기본 몸에 쌓여있던 지방질은 빠지면서 사료를 먹지 않으니까요. 자연스럽게 갯지렁이나 뭐 이제 바닷가에 있는 미생물들을 먹고 자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갯벌에서 약간 야생 약간 육군 뭐 해병대 체험 간 것처럼 야생 체험하면서 근육질이 되나요? 육질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맛도 약간 자연산에 가까워지고 양식에 비해서 약간 그 지방도 그 약간 적어서 좀 더 담백한 맛이에요. 네. 조금 더 담백하고. 네네. 육질이 쫀득쫀득하고. 네. 그러면 자주 가시는 맛집, 단골집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쭉 그 선운사 앞쪽에 있는 장어집들을 한 6, 7집을 쭉 다녔었는데 저는 일단은 고르는 이유가 그 장어집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장어는 굽는 게 8알이거든요. 잘 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장어 구워주는 집을 좋아합니다. 네. 구워서 주는데 이게 철판에 나오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오리진이라고 처음 그곳을 시작한 집들을 좋아하는데 네. 선운사 앞에 가시면 그런 식당이 있어요. 1970년대에 운을 연 연땡 식당인데 약간 선운사 장어타운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집에 아까 말씀드린 자연산에 가까운 갯벌 장어를 이곳에서 맛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집에 딱 입구에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석쇠에 숯불에 정말 장인처럼 장어 구이 장인이 굽고 계세요. 직접 구워주시는 곳이어서 너무 좋고요. 일단 주문하고 앉으면 다양한 찬들이 쫙 나오는데 이 식당 자체가 과거에 장어들이 올라왔다는 그 인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서 강을 바라보면서 저기에서 장어가 왔겠거니 하고 드시면 약간 맛은 2배가 됩니다. 이 집에 장어가 딱 나오면 소금구이와 양념구이가 있는데 둘 다 맛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양념 없는 걸 좋아해서 저도요. 소금을 먹는데 그러고 나서 꼭 양념도 먹습니다. 둘 다 좋아하니까. 일단 딱 나오는 모양새가 보면 정말 도톰도톰해요. 네. 그리고 탁 집어서 먹으면 정말 잘 구워져서 철판에 뜨끈하게 나오니까 장어가 왜 식으면 비린 맛이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갯벌 장어라서인지 비리지도 않고 일단 철판에 뜨끈하게 마지막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제 먹는 속도가 또 빠르다 보니까 절대 비리지 않더라고요. 이 집의 장어는 저는 치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치아에 박히는 느낌이. 치감이라고 합니까? 그걸? 네, 치아에 박히는 딱 들어서 입을 딱 먹으면 근육질의 장어예요. 이게 그냥 톡 씹히는 쫀득쫀득 씹히는 게 아니라 넣으면 치아에 박히면서 얘가 쫀득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씹을수록 육즙과 더불어서 이 고소한 풍미가 배어 나오는데 이게 느끼한 풍미가 아니에요. 처음에 이걸 먹다가 이 집에서 곁기름 찬으로 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부추무침인데 부추무침에다가 통 들깨를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장어랑 이 무침을 같이 먹으면 푸릇한 양념에다가 고소한 기름 향에다 그 사이사이에 통 들깨가 탁탁 터지거든요. 네. 이 향이 장어랑 또 기가 막히게 고소함이 2배로 만들어줘요. 요거 딱 드시고 그다음에 장어와 또 이제 같이 먹을 이렇게
아름다운 버건디빛의 반주를 하시면 그렇죠. 장어가 정말 한도 없이 들어가죠. 복분자주도 같이 한잔 해야죠. 네, 근데 이 장어타운에 가면 모든 집마다 직접 담그는 이제 복분자주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집들은 이 복분자 그 양념에다 복분자를 넣어가지고 양념을 해서 구워주시기도 하거든요. 그 장어와 복분자가 이렇게 만나면 양기를 되게 북돋는데요. 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무슨 정부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2017년도인가 전국에서 셋째 아이 출산율이 지금은 아니고 과거에 셋째 아이 출산율이 가장 많은 지역이 고창이라는 걸 제가 TV에서 봤어요. 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이 복분자와 장어 때문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막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 비타민 E가 풍부한 그 장어하고 복분자주가 만나면 신진대사를 되게 원활하게 하고요. 특히 그 복분자에는 비타민, 시트르산, 섬유질들이 많아서 약간 신장과 간을 되게 보호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양기도 올리고 간도 보호하고 피로 회복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장어와 복분자를 같이 드시면 그냥 그 기분인지 모르지만 먹고 나면 뭔가 원기가 회복되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말이죠. 제가 네. 복분자주와 관련돼서 옛날부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네. 복분자주를 이제 시내에서 살려고 그러면 네. 전부 이 약간 자주색 계통의 그 비닐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네. 안에가 안 보이게 투명한 병이 아니고 전부 그렇죠. 투명한 병으로 된 거 딱 하나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액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왜 싸놨나 봤더니 네. 물이 많이 들어간 거는 가만 놔두면 이게 밑이 분리가 돼서 밑이 가라앉고 위가 허옇게 물이 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창피하니까 이건 물 탄 거구나. 그걸 싫어할까 봐 그렇게 싸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완전히 이제 선운사에서 나오는 거 그럼 그 집집마다 그냥 투명병으로 나와요. 투명병으로 나온 거는 굉장히 드물게 봤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살 때는 옛날에. 그곳에 가시면 또 복분자 산지로도 유명하니까 이 지역은 가면 복분자가 되게 찐득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 생각은 안 해봤네요. 그냥 먹기만 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구나. 근데 복분자 축제 이런 것도 있죠. 네. 복분자 축제가 고창이 그러니까 뭐든 잘 자라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복분자도 유명하고 또 수박도 유명한데 오는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고창 복분자와 수박 주체가 또 축제가 펼쳐진다고 하니까 라벤더 축제 기간에 가실 때는 분들은 내일부터 가시면 되고 복분자랑 수박을 즐기기 위해서는 6월에 가시면 됩니다. 네. 수박이 지금 금값이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 가면 얼마나 그래도 마트 할지 모르겠네요. 갔더니 좀 내려갔던데요. 제가 수박을 워낙에 좋아해서. 고창에 그럼 장어 말고 네. 또 뭐가 유명할까요? 그러니까 장어 말고 고창에 바다가 있으니까 민물을 지나 바다가 있으니까 갯벌하면 또 조개죠. 네. 어떻게 조개의 여왕하면 또 뭘까요? 조개의 여왕은 백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백합이라는 조개는 해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깨끗한 조개예요. 정말 해감 안 해도 괜찮아요. 정말요? 바로 먹어도 되고. 그래서 회로 먹기에 가장 좋은 그 조개가 백합이에요. 저는 작년에 변산 가서 백합 먹고 아주 감탄을 했었는데. 네. 백합은 중방보도 맛있는데 고창 읍내에 가면 그 백합 정식으로 유명한 아주 오래된 닷땡 회관이 있어요. 그냥 일단 백합의 시작과 끝을 보고 싶다. 백합 엔딩을 마주하고 싶다 하시면 이곳에 가시면 돼요. 여기엔 가시면 딱 백합 정식이 있는데 코스로 쫙 백합. 회, 구이, 탕, 죽 이렇게 쭉 나와요. 일단 회는 그냥 딱 집어서 먹으면 찍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백합이 살집이 크거든요. 통통하고 짭조름한 걸 그냥 드시면 되는데 최고는 저는 그 구이거든요. 이 동네에서는 구이를 어떻게 하냐면 숯불에 굽는 게 아니고 호일에 싸서 찌듯이 구워요. 네. 그 호일 딱 벗기면 껍질이 톡 하고 열리면서 그 우윳빛 그 육수와 함께 나오는데 풍미가 훨씬 달고 물이 엄청 달아요. 그 육수가. 그렇죠. 그거 딱 드시고 그다음에 탕도 드시고 죽도 드시고 그리고 또 그 죽은 전날 별미죠. 저는 죽을 너무 좋아하는 이 조개죽을 좋아하는데 약간 백합죽이 먹으면 약간 그 조개의 향은 조개의 비릿한 향이 아니라 가장 맛있는 가장 깨끗한 바닷물을 넣어서 끓인 것 같은 약간 바다에 짭조름이 잘 배어 있는 죽처럼 끓여주세요. 네. 어떤 조개죽, 전복죽보다도 백합죽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개죽에서는 저는 백합죽이 예.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그거 말고 또 있죠. 고창에는 먹을 게 참 많은데 이 고창에도 밥도둑이 있어요. 전국 팔도 왜 이렇게 밥도둑이 많은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게장? 네, 밥도둑의 대명사는 간장게장이죠. 네. 저도 처음 고창 갔을 때 그 지인이 간장게장을 먹으러 가자 그래서 되게 당황했었어요. 아니 왜 그래 여기가 서해긴 한데 굳이 고창까지 와서 내가 간장게장을 먹어야 했더니 잔소리하지 말고 오라고 그래서 따라가서 먹었는데 와 일단 이 식당은 들어가면 이게 단일 메뉴예요. 그냥 간장게장 전문 식당인데 가면 이제 가격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게 크기에 따라서 갖고 양념 맛은 다 똑같습니다. 일단 제일 큰 거를 시켰더니 이제 밑반찬이 착 깔리고 딱 상이 차려지는데 저는 가장 아름다운 간장게장을 마주했어요. 탁 먹기 좋게 잘라서 접시에 동그랗게 나오는데 그 오렌지빛 꽃게알이 접시 위에 살 위에 이게 무슨 뿌려놓은 것처럼 탁 나오더라고요. 제일 큰 게 1인분에 얼마예요? 제가 갔을 때가 3만 원 했을 건데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가격이. 서울이랑 같네요. 가격이. 그런데 그 집 정말 맛있어요. 예. 양도 푸짐하고. 그래서 일단 딱 나와서 그냥 바라보면서 흡족한데 이 다리 한쪽을 먹기 좋게 잘라서 딱 나오거든요. 네. 딱 베어서 딱 물잖아요. 입에 닿는 그 느낌이 정말 입안에서 이렇게 좁게 물면 쭉 달라붙는 맛이 아주 달지도 않고 은은하게 달면서 직선적으로 확 오는 짭조름하니 은은하게 배어드는 짠맛이 있는데 그걸 한 입 먹고 나면 입안에 침이 계속 고여요. 제대로 하는 집은 그렇게 많이 짜지 않잖아요. 아련한 짭조름함 네. 그리고 적당한 달달함 그러니까 곡선처럼 부드러운 단맛에다가 아련한 짭조름함이 있는데 얘는 이것만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에다 탄수화물이 더해지면 정말 금상첨화죠. 네. 그래서 이 집에서는 그 누구도 공깃밥 추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렇게 먹었어요. 그냥 게장은 너무 맛있어서 그냥 맨입에 계속 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래 국물 간장 액기스 남잖아요. 그거에 밥 비벼가지고 개뚜껑에다가. 개뚜껑에도 먹고 그 양념 비벼서 김을 싸서 먹으면 그래서 저희 춘오빠가 게장을 좋아하지 않는데 처음으로 이 집에서 공깃밥 2개를 비우면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정말 그러고 나서 간장게장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이 집은 가면 정말 다들 감탄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이 맛도 맛인도 더불어서 센스가 좀 있는 게 게장 먹고 나면 다들 좀 입안에서 비린내도 나고 손에서 비린내 나잖아요. 이 식당은 한켠에 그 일회용 칫솔과 그 세면대가 준비되어 있어서 딱 드시고 양치하고 손 딱 씻고 나오기가 좋아서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센스도. 서양 사람들은 놀라겠다. 서양 사람들은 남들 보는 데서 이 땅은 깜짝 놀라야 하거든요. 공공장소에서. 공중 화장실이나 목욕탕 이런 회사 같은데 직원들이 식사하고 나서 점심 먹고 와서 막 이 닦잖아요. 서양 사람들 깜짝 놀래. 자기의 집에 남들 있는 보는 데서 하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한국 오시면 놀라실 일이 많으시겠네요. 이 닦고 이러는 거.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화장 고치고 이러는 것도 절대 안 하는 그 예의거든요. 서양 사람들.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라죠. 이 식당 가시면 외국분들 놀라시겠지만 그런데 아마 간장게장 맛에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외국분들이 간장게장을 잘 들으시니까요. 근데 아까 말이죠. 잠깐 동죽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동죽은 일단 이 동네에 가면 체험할 데가 많고 수산시장 가면 팔거든요. 저렴해요. 백합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냥 사셔가지고 라면에만 끓여 넣으셔도 되고 얘만 넣고 그냥 끓이세요. 끓이셔갖고 제일 간단하게 좋은 게 만두피 사셔가지고 그거 4등분 해갖고 수제비처럼 동죽 수제비에서 드시잖아요. 끝장납니다. 동죽 짬뽕은요? 동죽 짬뽕은 그냥 짬뽕게 저는 짬뽕계의 여왕? 짬뽕계 여왕 좋네요. 짬뽕계 요정? 여왕은 백합한테 넘겨야 될 것 같고 그냥 동죽이 들어가면 국물 자체가 굉장히 시원해져요. 조개가 천연 조미료잖아요. 굉장히 시원해지는데 그 면과 더불어서 같이 씹힐 때 그 톡 터지는 육즙의 향과 쫄깃함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말씀드렸고요. 퀴즈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0279님. 완두콩, 오이, 가지, 토마토, 고추, 감자 등 각종 작물이 심어져 있는 텃밭에 물 주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텃밭에 복분자 심으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안 키워봐가지고 이게 원래 야생 딸기여가지고 그렇죠. 약간 좀 너른 밭이나 이런 데서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6700님
3번 복분자요. 예전에 남자한테 좋다고 해서 담근 술 먹어보니까 취해서 바로 골아 떨어졌었어요. 10년 이상 먹은 술은 최고입니다. 맛도 좋고요. 그렇다고 과음은 금지입니다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5834님. 택시기사입니다. 잠시 갓길에 세우고 문자합니다. 복분자요. 네. 딩동댕. 6341님. 저도 복분자 먹고 아들 셋하고 잘 지냅니다. 복분자 많이 먹고 인구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TBS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트까지 날려주셨네요. 네, 아들 셋 낳으셨다고요? 와우. 와우. 5175님. 복분자 정답. 영동고속도로 달리면서 퇴근 중인데요. 뻥 뚫렸네요.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운전하시면서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0292님. 정답 13번? 아니 3번 복분자. 몇 년 동안 95.1 채널로 고정해서 TBS만 듣고 있답니다. 이 방송으로 출퇴근길이 마냥 즐겁네요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584님. 오늘 일하면서 땀 범벅이 되어 퇴근 중입니다. 집에 가서 남편하고 복분자 한 잔 해야 되겠네요.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댁에 복분자가 한 병 있으신가요? 가다가 사서 들어가시려고 하시나요? 글쎄요. 네, 번개칠님 고창이면 복분자죠. 장어도 먹고요. 호호 해주셨습니다. 4231님은 고창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진짜 복분자가 검붉게 달렸더라고요. 맞아요. 처음 봤어요. 이뻤어요. 몇 개 따먹고 복분자 원액을 몇 잔 마셨더니 취하더라고요. 기분 좋은 추억으로 기억합니다. 양파도 밭에서 처음 봤어요. 다시 가고 싶네요. 고창. 지금 계절에 가시면 정말 아름다운 색감을 보실 수 있으니까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분 선정했습니다. 0482 5584 0292 5400 네 분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오늘도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네. 이현주 기자님,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여행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재밌게 꾸며서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